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쌍곡선 시간입니다. 오늘이 2차 곡선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포물선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타원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쌍곡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타원하고 쌍곡선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그 둘을 헷갈리지 않게끔 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 자, 쌍곡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쌍곡선이 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쌍곡선도 타원과 마찬가지로 초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먼저 정의를 내리면 두 정점으로부터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그 점들의 모임, 그 아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쌍곡선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타원을 떠올려 보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에 여기엔 뭐가 일정했었죠? 합이 일정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합이 바로 뭐였어요? 장축의 길이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쌍곡선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에 뭐라는 얘기예요? 차가 일정하다는 건데 그 일정한 값이 뭐냐면 자, 다음 10번에 바로 나오겠지만 주축이에요. 자, 주축의 거리로 일정합니다. 자, 주축의 거리를 일정하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가 이 A 값이 될 거예요.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그러한 점들의 모임을 갖고 뭐라고 얘기한다? 쌍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X축이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인 것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자, 요 아이의 자, 이 아이 두 정점, 그 정점이 바로 우리가 말을 붙일 때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될까요? 자, 이 아이가 바로 두 초점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리고 그 초점이 바로 이제 여기가 F가 될 거고, 자,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또 다른 초점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점을 선생님이 C,0이다 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잠깐 여기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를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여기가 기본적인 원점을 잡고요. 자, 여기를 잡을게요. 그리고 이 점을 A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쌍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형태를 그리게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양쪽이 대칭을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그림을 일단 대충 그려볼게요. 우리가 아직 이 아이를 제대로 작도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양쪽이 서로 뭐가 되는 대칭이 되는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여기를 기본적으로 Y축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Y축 이렇게 놔볼게요. 여기를 X축, 여기를 원점 이렇게 놨을 때 자, 요 아이 자, 이 점과 이 점이 여기로부터 거리가 일단 똑같은 건 느껴지시죠? 그랬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이름을 붙이기를 꼭지점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점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꼭지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정 가운데 있는 이 점 있죠? 여기서는 원점이겠네요. 이 점을 갖고 쌍곡선의 중심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축, 이런 주축이라는 말을 했었죠. 이 주축이 바로 뭐가 됐냐면 여기가 EA 이런 말을 했네요. 그쵸? 아, 그러면 어디가 주축이 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그쵸?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요. 이 아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주축의 거리다 라고 해요. 주축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축의 길이가 바로 EA 값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초점은 어떤 식이었죠? 각각의 2차 곡선이 초점을 감싸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초점이 있다라고 치면 이 지점이 바로 초점이다라고 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점을 선생님이 C,0이라고 놨다고 치면 이 아이랑 완벽하게 대칭인 지점에서 F'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쌍곡선을 이루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중심,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 꼭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 쌍곡선을 이루는데 그 2차 곡선이 감싸는 지점에 뭐가 존재할 거다? 초점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여기 위에 있는 함수 위의 점, 이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 이 아이를 x, y라고 놨을 때, 자, 어떤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의 차이가, 저 빨간색의 길이의 차가 항상 뭐로 일정하다? 주축의 길이인 이 a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이거죠? pf' 빼기 pf의 값이 항상 뭐로 일정하다? 이 a로 일정합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이 pf'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안 썼는데 식에서는 어떤 위의 점이 더 길이가 더 긴지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절대값, 여기도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정점으로부터, 초점인 거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항상 이 a 값으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 걔가 바로 뭐다? 쌍곡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갖고 우리가 한번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그대로 가면 되겠죠. pf'은 루트 x, 얘는 마이너스 c겠죠. x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루트, 얘는 뭘까요? x 빼기 c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무슨 값으로 일정하다? 이 a 값으로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걸 하나를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는 으로 바꾸고 얘를 더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a의 제곱 더하기 4a의 루트 뭐가 되는 거죠?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또 굉장히 길고 험난한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도 혼자 하고 있는데 또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는 뭐죠? x제곱 빼기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여기는 뭐예요? 4a의 제곱 더하기 4a의 루트 똑같이 x 빼기 c 제곱 더하기 y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없앨 걸 없애볼까요?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y제곱, c제곱, c제곱은 일단 없어질 것 같고요. 자,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2cx 마이너스 2cx면 여기가 4c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도 넘겨볼게요. 빼기 4a 제곱은 그쵸? 여기 남은 게 뭐예요? 4a의 루트 뭐가 되는 겁니까? x 빼기 c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를 모두 없애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곱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는 c 제곱 x 제곱 빼기 뭐예요? 2a 제곱 cx 더하기 a의 4제곱은 여기는 뭐가 됩니까? a 제곱에 x 빼기 c 제곱 더하기 a 제곱에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얘는 a제곱 x제곱 빼기 2a제곱 cx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 정말 지겨워요. 그쵸? 그러면 a제곱 x제곱 c제곱 여기 없어지네요.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가 없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제곱 빼기 뭐인 거야? a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그쵸? 여기는 했죠. c제곱에 x제곱 빼기 했고요. 여기를 빼기 a제곱에 y제곱은 그쵸? 그 다음 이걸 옮겨주면 a제곱으로 묶어주면은요.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거의 다 끝이 됐어요. 자, 그러면 거의 여러분 타원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c제곱 빼기 a제곱을 저는 b제곱으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잠깐 쓰겠습니다.
C제곱 빼기 A제곱을 B제곱이라 놓고 분명히 저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건데 그 아이가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뭐랑 관계가 있어요? 주축과 관계가 있고 이 아이는 뭐랑 관계 있었습니까? 초점과 관계가 있었을 때 저 B는 도대체 뭘까?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는 B제곱 X제곱 빼기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A제곱하고 B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A제곱 B제곱, 여기도 A제곱 B제곱,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A제곱 B제곱으로 나누어 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여기는 B제곱이 없어졌죠. 그래서 자, 여기는 A제곱분의 X제곱 가운데 빼기로 되어 있죠. 그쵸? 자, 타원은 더하기였는데 여기가 빼기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는 뭘까요?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타원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아이는 가운데가 뭐로 되어 있구나, 빼기로 되어 있구나 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B제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함수겠구나, 그리고 2차 곡선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요, 자, 2차 곡선의 모든 형태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게 있었죠? 자, 첫 번째 배웠던 포물선은 어땠었어요? Y제곱은 4px꼴하고 X제곱은 4py꼴. 자,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Y를 그래프로 그릴 때 어땠습니까? 자, F 치시고 자, 두 칸 간 다음에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이 아이랑 거리가 똑같게 이렇게 잡았고 얘가 p, 0, 얘가 x는 마이너스 p였다. 그쵸?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가 뭐로 되어 있으면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아이는 거의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2차 함수 꼴이었던 건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 놓고 여기가 바로 뭐가 돼요? f다 이렇게 두고 얘가 이렇게 감싸는 버전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준선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p였어요. 그쵸? 이게 포물선이 두 가지 버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원이었어요. 타원은 뭐였죠? 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했었죠? 자, a제곱이 b제곱보다 같을 순 없죠? 같으면 1이 되니까요. 그쵸? 이렇게 된 상태에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그쵸? 초점이 어디 위에 있었다? x축 위에 있었다. 이렇게 외웠고요. 자, a제곱보다 b제곱이 더 크면 초점이 어디 위에 있었다? y축 위에 있었다. 그래서 두 개의 크기로 비교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i를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요런 모양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뚱뚱한, 그쵸? 이렇게 된 형태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b가 더 길었다 그럼 여기가 b, 이쪽이 a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로로, 그쵸? 이렇게 세로로 뚱뚱한 형태의 그림을 그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중요했던 형태가 바로 뭐였어요? 여기 초점 F다라고 놨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길이가 요 길이랑 어땠어? 똑같아서 여기가 A의 역할, 여기가 B의 역할, 여기가 초점 C의 역할. 그래서 이쪽에서 피타고라스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쪽도 똑같이 한다고 치면 저 어때요? 여기가 초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만큼이 잡혀져 있는 여기가 B가 된다. 그쵸? 장축과 관련이 있고 자 여기가 바로 뭐였고요? A였고 이 초점이 바로 뭐여서 C여서 이쪽에서 피타고라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타원에 대해서 분석했었지? 라는 거. 그럼 이제 세 번째 요 아이가 바로 오늘 배웠은 뭐예요? 쌍곡선이죠. 쌍곡선은 어떤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 지금 방금 분석한 거예요. 그쵸? 이 버전하고 또 하나는 이 긴 과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번 한번 해보세요. 결과만 알고 있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타원하고 이 쌍곡선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타원은 이 둘의 크기로 비교를 했다면 쌍곡선은 형태가 뭘로 비교가 되냐면 일단 가운데가 빼기로 되어 있으면 쌍곡선이 되는데 이쪽에 부호가 바뀌어요. 1하고 마이너스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i는 선생님이 지금 그렸던 형태죠.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되는 뭐예요? 쌍곡선이고 여기에 초점 C, 0 여기에 초점 F'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의 길이다? 주축의 길이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초점이 1이면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초점이 이 i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럼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버전이에요. 얘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랑 여기의 부호 차이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자, 여기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이 i가 꼭지점의 좌표죠. 여기는 바로 이 i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가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a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을 때는 주축의 길이가 이 b가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길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갖고 따져준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b가 되는 그 꼭지점의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될 거다? 주축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초점 F, 여기가 초점 F', 여기가 0,C, 여기가 0, 마이너스 C의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똑같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 모두 두 가지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느끼기에 쌍곡선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i까지가 일단 뭐예요? 기본적인 쌍곡선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a하고 b하고 c하고의 관계 파악을 못했어요. 일단 a가 주축과 관계인 건 알았고 c라는 점의 좌표가 뭐였죠? 초점인 건 알았는데 도대체 저 b는 어디서 나왔길래 저 b의 존재가 뭐길래 버젓이 이렇게 식에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직 분석을 못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먼저 잠깐 쓰겠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의 버전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주축의 길이가 얘는 이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주축의 길이가 이 b가 되는 거예요 라고 정도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쌍곡선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다른 아이들 예를 들면 포물선이라든가 타원에는 갖고 있지 않은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점근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근선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점근선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유리함수입니다.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 빼기 2분의 x 더하기 3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치면 우리 이 아이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랑 y는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에 점점 근접할 뿐 실제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점점 닿으려고 하는 선. 그 다음에 y가 1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고 x가 0일 때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어요. 여기에 점점 닿으려고 하는 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가 사실은 극한의 개념을 도입해서 원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거의 몰라요. 왜냐면 미적분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파트는 고등학생들은 이 부분을 납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잠깐 보면 자, 이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라는 것은 x가 한없이 커져갈 때라는 의미예요. x가 한없이 커져갈 때 이 아이의 x 빼기 3분의 x 플러스 3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러면 개수의 비가 답이라서 여기가 1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뭐였어요? 1이었어. 아, 그럼 이 아이의 y 값은 x가 자꾸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 아이의 극한인 y 값은 자 보세요. 점점 어디에? 1에 근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거가 이제 극한의 개념인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y의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자, 이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지우고 자, 여기서 자, 쌍곡선의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파악해 봅시다. 자, 우리가 원래 기본 형태를 자, 이 아이의 버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이는 여러분 따로 생각하셔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2차 곡선은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세요. 자, 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라고 뒀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양변에 a제곱하고 b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x제곱 빼기 ay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ay의 제곱은 bx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그쵸? a로 먼저 나눠주면 y제곱은 a분의 b의 x제곱 빼기 ab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제곱을 띄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자, 여기 i는 뭐가 될까요?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그쵸? 그러면 a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a제곱 b제곱에 여기는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일단 따로따로 써볼게요. 그쵸? 여기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올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잠깐 정리를 그냥 중간에 생략하지 말고 그냥 할까요? 얘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둔 상태에서요. 자 a제곱분의 b제곱의 x제곱으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얘는 1 빼기 뭐가 되는 거야? 요 i가 얘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여기는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b제곱이 되려면 분의 뭐가 될 거예요? 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은 똑같겠죠. a제곱, b제곱, x제곱 빼기 약분돼서 뭐가 될까요? b제곱. 이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점근선을 알고 싶다면 이런 거예요. 점점 근접하는 선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이 i의 y값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거가 궁금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워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그냥 결과로만 외우셔도 됩니다. 이 i는 요 i를 바깥으로 빼주면 a분의 bx에, 그쵸? 그 다음에 루트.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기 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무한대로 향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꼴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i가 x가 무한대로 계속 가게 되면 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뭐예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i의 그래프를 따졌을 때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 i가 쌍곡선이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i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 i가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만 봐도 점점 느슨해지죠. 이 느슨해지는 i가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직선에 점점 닿으려는 그림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선생님이 잘못 그린 거야. 그러면 요 I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일단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를 그렸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요 I가 Y는 A분의 BX고 이쪽도 이렇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였다고 치면 오케이? 이 I가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라고 쳐볼게요. 여기가 A라고 놔볼게요. 이 I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점점 닿으려고 하는 상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렇게 닿으려고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이 I가 점점 근접하는. 그래서 이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I가 거의 Y는 A분의 B라는 기울기 있죠. 거기에 점점 거의 닿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은 자, 이 I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없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점근선의 방정식. 뭐라는 거예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I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잘 뜯어보고 여기를 통해서 도대체 A랑 B랑 C의 관계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정리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 형태랑 마이너스 1인 형태에 대해서 동시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I는 그림이 이렇게 여기를 X축을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Y축을 그려볼게요. 그쵸?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는 Y는 A분의 BX를 그리고 싶다라는 자, 여기가 A일 때 여기 지점을 B라고 일단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A분의 B인 거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에 다 잡아보겠습니까? 마이너스 A, 여기가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로 저는 이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I를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Y는 A분의 BX가 될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A점이라는 I가 뭐였었죠, 여러분? 자, 바로 꼭지점이었죠.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B가 여기 있는 그 B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점을 무조건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쪽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 아직 특징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식이 존재하죠. 뭐였냐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거 완벽한 피타고라스죠. 그리고 그 A랑 B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구나. C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C는 우리가 어떤 거였었죠? 바로 초점의 좌표였습니다. 그럼 A하고 B하고 C하고의 관계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컴퍼스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뭐가 될까요?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는 이렇게 되는. 그쵸?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잡아봤다고 칠게요. 그러면 원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I가 요만큼의 좌표가 이렇게 컴퍼스를 이동해서 여기에 바로 뭐가 될 거야? 이 길이랑 똑같은 C,0이라는 좌표가 생길 건데 그 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바로 초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요 점의 좌표가 바로 초점의 좌표가 되는구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요 I가 바로 뭐인 거야? 주축의 길이. 여기가 B면 얘가 꼭지점이 되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렇게 점근선에 닿으려고 하면서 똑같이 점근선 A분의 BX 똑같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요 I가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돼? F가 되고 여기도 뭐가 될 거다? F'이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잠깐 타원하고 비교했을 때 ABC의 관계를 파악할 때 우리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단 A 값이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쵸? 요 I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위만 이렇게 그린다고 쳤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죠. 그때 여기가 초점이 뭐였어요? C였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관계가 있었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길이가 뭐였어요? A였죠. 그리고 여기 단축이 상관이 있는 여기가 B, 여기가 뭐다? C에서 이쪽에서 뭐가 생겼어요? 피타고라스 생겼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옆에 우리가 자 포물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 쌍곡선하고 그쵸? 그럼 쌍곡선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여기가 가운데가 빼기죠.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놨다고 치면 그럼 이 I는 X축 위에 여기가 양수니까 X축 위에 초점을 갖고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구나. 그쵸?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잡고 여기를 B라고 놨다고 치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길 거고 점근선이 생길 거고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점점 닿으려고 하는 뭐를 그리고 쌍곡선을 그리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지점 여기서 이렇게 무슨 거 이쪽에서 피타고라스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리시면 그쵸? 원의 일부를 그린다. 부채꼴 일부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바로 뭐가 생긴다. 초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쪽도 여기가 똑같이 A 그쵸?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B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초점의 위치가 될 거다라는 거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생기는구나. 이 아이랑 이 아이가 자 어때요? 포물선, 쌍곡선하고 타원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하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되게 지금 빠르게 달려왔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쌍곡선은 자 뜻 자체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주축의 길이인 2a 값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식은 이렇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로 나오면 주축이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고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주축, 초점이죠? 초점이 어디가 된다? y축 위에 있는 거다라는 거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자, 뭐가 중요하다?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i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이 a하고 b를 그대로 따와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바로 이 i가 바로 뭐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우리가 지금 잠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54쪽이에요. 자, 지워야 되는데 해볼까요? 자, 106번. 자, 볼게요. 두 초점 F가 2,0, F'이 마이너스 2,0이고 자, 지나가는 점이 뭐래요? 2,3을 지나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C좌표죠. 그러면 저는 그림을 다 이쁘게 그리지 않고요. 요렇게 둘게요. 그리고 자, 초점의 좌표가 C랑 관계된 거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다라고 일단 써놓으시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I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2,3이 있으니까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요 행동이 제일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A제곱분의 4 빼기 B제곱분의 9가 뭐다? 1입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4b제곱 빼기 9a의 제곱이 뭐다? a제곱 b제곱이다 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문자를 좀 줄여볼까요?
B제곱은 4 빼기 뭐다? A제곱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4B제곱이니까 4, 4, 16 빼기 4A제곱 빼기 9A제곱이니까 13A제곱은 A제곱 곱하기 4 빼기 A제곱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16 빼기 13A제곱은 4A제곱 빼기 A의 4제곱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A의 4제곱 빼기 여기는 뭐 해줘요? 17A제곱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A제곱이 1이거나 A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16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A제곱이 16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A제곱이 1이면 B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A제곱은 1분의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다소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피타고라스, 여기서 이 지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자 1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번을 보시면 두 초점 F가 루트 13,0 자, F 프라임이 마이너스 루트 13,0이고 오,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됐어요. 자, 아가들, 근데 여기서 주의되실 점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자 점근선의 방정식 그래서 y는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뒀죠. 그렇지만 이 a분의 b라는 요 i는 결국 분수식이죠. 이거 비례식이에요. 비율관계예요. 비율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보자마자 A가 2고 B가 3이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약분이 된 상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 4분의 6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4분의 6은 약분하면 2분의 3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비례관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율관계로. 그래서 자, A를 2K 이렇게 두고 B를 몇 K? 3K 이렇게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똑같이 어떤 거야? 여기죠, 요거. 이 피타고라스 항상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잡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그림을 그리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A는 몇 K? 2K. B는 몇 K? 3K라고 뒀으니까 그 다음에 C가 뭐였어요?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초점의 좌표니까. 그러면 얘는 4K의 제곱 33은 9K의 제곱은 13이다. 그럼 13K의 제곱이 13인 거니까 K의 제곱은 1이다. 그러면 K는 1 이렇게 두면 되겠죠. 비례상수기 때문에 약분했을 때. 자, 그렇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됐나요? 물어본 게 뭐죠? 제가 지금 문제를 풀다가 물어보는 걸 까먹었네. 아,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이 아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뭐였어요? 2. 그쵸? 그러므로 얘는 A의 제곱인 거니까 4분의 X제곱 빼기 K가 9분의 Y제곱은 뭐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A분의 B 할 때 그 A랑 B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해되셨죠? 왜요? 약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례상수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쌍곡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평행이동이라든가 대칭이동은 우리가 진짜 지겹도록 많이 배웠던 거라 그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칠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쌍곡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면 자, 이 아이는 원래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 이렇게 되면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였던 거고 그 다음에 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타원과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이 아이가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거고 A하고 B의 크기랑 상관이 없이 뒤에 있는 이 부호값에 따라서 초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자 X축 방향으로 뭐만큼?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어떻게 할 거예요? 평행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의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A하고 B 값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구부러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점근선이 이렇게 잡혀져 있었죠. 그게 A랑 B가 결정하는 거였죠. A분의 BX 여기도 이렇게 잡았을 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 i의 값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요 i가 그대로 이렇게 모양을 유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i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구부러진 정도는. 구부러진 정도는 바뀌지 않고 이 i가 바로 뭐였죠? 중심이었죠?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하면 돼요? x축, y축으로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안 바뀌는 건 a제곱하고 b제곱 값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뭐야? b제곱에 y 빼기 n의 제곱은 1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포물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어때요? 타원이라든가 쌍곡선은 평행이동꼴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운 형태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쌍곡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에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가 a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그쵸? 더하기 cx 더하기 dy 더하기 2는 0 이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자, 이 아이를 굳이 막 외우지 마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줄 알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아이를 달달달달 외워서 아 얘는 쌍곡선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금방 바꿔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 확인 문제를 통해서 잠깐 접근을 해볼까요? 이 아이가 4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8x 빼기 2y 빼기 1은 0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우리는 아직은 x제곱하고 y제곱이 있고 앞에 비례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타원일까 쌍곡선일까 조금 의심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고 한다면 x제곱하고 y제곱 앞에는 b가 똑같으면 1이 될 거고요. x제곱하고 y제곱 앞에 비율이 다른데 가운데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타원, 여기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 쌍곡선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풀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완전제곱꼴로 2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끼리 먼저 묶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로 묶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x가 되겠죠. 그럼 이 아이를 갖고 x 더하기 1의 제곱 하시고 여러분 상수항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보이죠? 그쵸? 그러면 빼기 뭐인 거야? y제곱 더하기 2y인 거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i는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여기서 필요했던 거 뭐예요? 4 추가로 해주시고 얘도 마이너스 1을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는 이 상수값을 어떻게 주시면 될까요?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로 나눠주면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4분의 y 더하기 1의 제곱은 뭐다?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가운데가 빼기로 되어 있고 여기가 1인 거니까 아, 이 아이는 뭐였겠구나? 쌍곡선이었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분석을 잠깐 해볼까요? 그럼 이 아이는 원래 x제곱 빼기 y제곱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아이였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루트 5인 요게 바로 뭐에 잡혔을 거예요? 초점에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갔겠죠. 여기가 초점 루트 5,0 이렇게 된 아이였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아이가 X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뭐가 된 것일 거다? 평행이동이 되는 것일 거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초점의 좌표도 똑같이 그대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초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루트 5 빼기 1, 마이너스 1의 좌표로 이동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그래프식은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변형할 줄 알아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뒤로 넘겨서 자, 여러분 유형 5번 어떻게 할까요? 122번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122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쌍곡선 4분의 x제곱 빼기 5분의 y제곱이 있다. 5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것의 두 초점 F랑 F'이라고 하고 자, 여기가 되어 있다.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는 자, 이걸 보고 그림을 일단 그려볼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우리는 여기가 A가 2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 여기가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무슨 선이 될 거다. 점근선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일단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아이가 꼭지점인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점근선의 그래프를 자, 다을랑말랑 점점 근접하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뭐야? 숨겨진 피타고라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5면 이렇게 잡았을 때 피타고라스 여기는 3이 될 거고 이걸 그대로 내렸을 때 여기가 바로 뭐가 될 거다? 초점의 좌표가 될 거라 얘가 3,0이 되고 여기가 F' 마이너스 3,0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자, 여기 초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쵸?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B가 되는 자, 이렇게 되는 도형이 있네요. 그쵸? 그랬을 때 이 A하고 B의 길이가 6일 때 자, 여기 F'이랑 이렇게 연결을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 초록색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기로 했네요. 자, 이랬을 때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기 A랑 B의 길이를 전체를 다 줬다고 해서 전체를 두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 초점을 기준으로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A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일단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 문제에서는 A랑 B를 합친 값이 뭐다? 6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2차 곡선은 어떤 거예요?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쌍곡선의 정의는 뭐였죠? 두 초점 간의 거리의 차가 뭐로 똑같다? 준선의 길이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준선의 길이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준선의 길이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차이가 4가 되게끔 하고 싶으면 요만큼의 길이를 A 플러스 4라고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 A 플러스 4에서 A를 빼야 그쵸? 준선의 길이인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B가 되면 이만큼은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B 플러스 4라고 쓰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초록색 삼각형의 둘레를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AA, EA 더하기 BB, EB 더하기 4, 4가 있으니까 8. 이 아이가 실제로 삼각형의 둘레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2 더하기 8 해서 정답은 뭐다? 20이에요 라고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아이의 답은 뭐다? 20이다. 자, 2차 곡선은 정의에 충실하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6번 가보도록 할게요. 점 A가 있다. 이 A가 9,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직선 X는 1에 1에는 거리의 B가 3대 1인 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랑 거리의 B가 3대 1인 점이에요 라고 하긴 했네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여기에 A가 9,0인 아이가 있고 여기가 X가 1인 직선이 있대요. 이렇게. 이렇게 된 아이가 있는데 그 거리의 B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그러면 일단 여기도 점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3대 1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 외에도 당연히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아이는 되게 유명한 자취해방정식 구하는 방법 있죠. 겁내지 마시고요. 일단 이 P라는 점을 움직이는 점인 거니까 X, Y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P 대
그쵸? 그 다음에 직선 x는 1에 이르는 거리 요거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가 P가 x, y가 있다라고 쳤을 때 자 여기는 AP 요만큼은 뭐야? 2차원적인 거리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는 건데 요만큼의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예요 여기. 여기를 거리로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1차원적인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놓고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이제 9,0이었기 때문에 자 x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를 씌웠어요. 여기가 AP의 거리. 그쵸? 그 다음에 x는 1하고 이 p 사이의 거리는 여기 있는 이 x좌표에서 여기 1까지 거리죠. 차이예요. 근데 이 p가 반드시 양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x에서 1을 뺀 것에 무슨 값을 씌워주면 됩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x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 거리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에요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3의 절대값 x 빼기 1은 루트 x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절대값하고 루트를 모두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의 x 빼기 1의 제곱은 x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그럼 얘는 9x제곱 빼기 18x 더하기 9 빼기 x제곱 더하기 뭐인 거야? 빼기 18x 빼기 99 81 빼기 y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8x제곱 그 다음에 빼기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랑 얘랑 없어지고 여기랑 여기랑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얘랑 얘랑 빼기 72죠. 그 아이를 이쪽으로 72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아이 형태를 조금 파악하고 싶을 때 72로 나눠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8, 9, 72 빼기 72분의 y제곱은 1. 아, 이 아이는 가운데가 빼기고 여기가 1인 걸 보니 뭐겠구나. 쌍곡선이고 자 초점이 어디 위에 있겠구나. X축에 있는 것이구나. 얘가 1이라서 이렇게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까지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는 쌍곡선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중심, 그 다음에 주축, 그 다음 A, B, C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의 특징까지 다 잘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 잘 하시고 자, 이어서 쌍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